두뇌 기반 코칭 이론과 실제, 뇌를 춤추게 하라. 1. 두뇌 영역. 3. 선조체와 측중격 핵. 즐거움, 보상, 동기부여, 강화학습, 두려움, 중독, 충동성. 선조체와 측중격 핵이란 무엇인가? 선조체는 기저핵의 핵심 성분입니다. 선조체는 대뇌 피질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기저핵으로 보냅니다. 이처럼 선조체는 중개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조체를 기저핵에서 분리하여 다뤄야 할까요? 왜냐하면 선조체는 특정한 성분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수많은 해부학 용어가 소개됩니다. 다른 장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다른 맥락에서 다시 이 용어들을 만날 때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선조체의 구성 요소를 다루는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용어 설명에 앞서 먼저 복측이라는 것은 항상 앞쪽 머리를 의미하며 배측이라는 것은 뒤쪽 머리를 가리킵니다. 복측 선조체는 얼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조체의 일부분이며 측중격 핵과 후각 결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저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몇몇 형태의 습관 학습에 관여하는 배측 선조체는 뒷머리 쪽에 위치해 있으며 미상핵과 피각을 포함합니다. 측중격 핵은 복측 선조체 활동을 담당합니다. 당신은 기저핵의 일부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측중격 핵을 각 방구에 하나씩 2개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측중격 핵을 여러 가지 기능과 함께 겉과 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것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측중격 핵만을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측중격 핵이 즐거움, 보상, 동기부여, 강화학습, 두려움, 중독, 충동성, 플래시보 효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압니다. 측중격 핵은 중독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적 신경 영상 연구들은 측중격 핵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중독성이 강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의 환경적 단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상 과정에서 측중격 핵의 역할과 기억 부호화에서 발생하는 신비는 대부분의 코치들을 위해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즐거울 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볼 때, 장면들을 유사하게 시각화할 때 더 활성화됩니다. 또 측중격 핵은 음악으로 유발된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954년에 수행된 제임스 올즈의 연구를 살펴봅시다. 올즈는 쥐의 중격 영역 부위들을 전기로 자극하고 쥐가 스스로 발판을 이용해 전기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때 쥐들은 발판을 누르는 행위에만 열중하여 심지어 물과 음식조차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두뇌 영역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쾌락중추라는 부위가 있고 그것이 강화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도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측중격 핵의 도파민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이성애자들에게 매력적인 여성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쾌락을 주관하는 측중격 핵은 호감 감정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예상할 때 측중격 핵에서 도파민이 과잉 분출됩니다. 이것은 많은 다른 접근 지향적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니콜라이 악스마우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처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정례적인 사건들보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좀 더 기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악스마우는 신규 처리와 해마, 그리고 측중격핵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이 특정한 연구에 앞서 해마는 사실상 사건에 대한 기억 형성과 관련이 있고, 측중격핵은 보상 처리와 신규 정보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두뇌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연구는 특이하고 수집된 자료에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연구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극으로 해마의 초기 및 후기 전이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후기 신호는 예측할 수 없는 자극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뇌의 영역들은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악스마워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해마의 활성화가 처음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 신호일 수 있다는 것과 측중격핵이 기억 부호화, 메모리 인코딩을 돕는 그것의 촉진을 돕는 후속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흔히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당신의 고객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고객이 스스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과 두뇌 구조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으려 합니다. 당신은 고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고객을 코칭할 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흥미로운 연구는 소셜미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뇌와 페이스북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상 활동이 다름 아닌 뇌의 활성도를 활용한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연구자들은 측중격핵에서 활성화된 활성도를 보고 한 사람의 페이스북 사용 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정보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누군가의 평판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회 피드백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 개인별로 페이스북 강도 척도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페이스북에 몰두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비디오로 인터뷰를 했고 그들의 뇌 활성도를 다양한 상황에서 녹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시나리오는 참가자에게 그들의 비디오 인터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측중격핵은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들었을 때보다 그들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강도의 차이가 참가자들의 페이스북 사용 강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돈을 따기 위해 카드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측중격핵의 반응은 페이스북 사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흔히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회 피드백이 사람들을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이 교류하게 하는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뇌에서 처리하는 피드백 방식을 바꾸는지, 그것의 인과관계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왜 코치에게 중요할까요? 선조체는 동기부여, 보상, 현저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조체는 낮거나 높은 수준의 기능 모두에서 움직임을 이용하여 동기부여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선조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측 선조체는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서 자극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보상에 관하여 무엇을 할지를 준비하는 행위 모두 복측 선조체에서 실행합니다. 다른 부위는 어떨까요? 미상핵은 두뇌 학습과 기억 체계에서 중요합니다. 피각도 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가 보여주는 신경 영상 연구는 복측 선조체가 보상에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상 가치는 그 양과 개연성을 고려하는 동안 암호화됩니다. 이때 선조체는 예상치 못한 것이거나 강렬하고 새로운 것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빼어난 특징을 지닌 이웃을 더 잘 기억하고 자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현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선조체는 작업 기억과 같은 실행 기능을 포함한 인지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상핵은 많은 도파민 신경세포에 따라 자극받으며 도파민 신경세포는 학습과 기억 역할에 도파민 체계는 피드백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미상핵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각은 강화학습과 함축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화학습은 코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확실히 고객이 스스로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들의 환경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합니다. 한 연구에서 지연된 보상이 경제적 결정을 하는 고객의 가치를 잃게 만들고 이후에 학습을 위한 강화 인자가 약화되어 구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짧은 지연을 사용해 두뇌의 핵심 보상 중심인 복측 선조체의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반응 측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중 처리로 치부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보상 규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원숭이들에게 서로 다른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진들은 저마다 다른 양의 과일 주스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이 사진을 볼 수 있는 공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숭이들은 사진과 동일하게 담긴 양의 과일 주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원숭이들이 받은 과일 주스의 양에 따라 선조체 신경세포의 절반이 다른 반응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이 실험에서 선조체가 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선조체는 일반적인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다가올 보상 수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고객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실험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 자료는 행동에 직접적 암시를 줄 수 있는 좀 더 큰 그림의 관점이기보다는 대부분 선조체를 엄밀하게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이 유용한 작업 환경에서 사회적 보상을 활용한 제안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팀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코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신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한 일에서 구체적으로 좋은 점들을 인식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보상 반응을 작동시킵니다. 만약 한 팀이 큰 프로젝트나 과업에 착수한다면 이것을 성취 가능한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행위는 좋은 생각입니다. 각 덩어리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보상은 팀원들이 진행하는 동안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고객의 삶에서 형성된 피드백 고리를 살펴보는 데 고객과 함께 코칭 회기 전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스스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고객이 자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칭찬, 격려할 수 있는 코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일터에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나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느끼나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고객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대로 동료들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당신은 전적으로 코칭 기술과 지식을 사용해서 고객을 재평가하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순환고리를 세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도파민 분비와 강화학습을 더욱 빈번하고 유용하게 이끌어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이미 측중격핵을 활성화시키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 환경에서 일하든 또는 다른 곳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시각화하는 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이러한 틀을 상상하는 자체가 매우 꿈같은 훈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즐겁고 감동적인 무언가를 상상할 때 측중격핵은 활성화됩니다. 코치 역할 가운데 관리자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의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것을 상상만 함으로써 목표가 마법처럼 성취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내적 환경을 더 좋게 보도록 만드는 무언가를 상상할 때 그 사람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측중격핵에서 도파민이 증가하면 좀 더 동기부여를 얻거나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개인 코칭 상황에서는 관련된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긍정적 기억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탐구하는 일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색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같이 타거나 요리 광자를 수강하거나 캠핑을 가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이 발상은 새롭고 즐거운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활동들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보다 훨씬 더 쉽다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기업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유대 활동과 같이 익숙한 사무실 환경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코치라도 당신의 코칭 얘기를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무언가를 토론하는 동안 고객과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